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정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하셨던 주제죠. 코로나19 백신. 그중에서도 특히 백신 맞고 나서 심근염 같은 부작용 정보가 혹시 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논란. 이 문제를 미국 상원 조사 자료들을 보면서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볼까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만 딱딱 짚어서 여러분 궁금증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논란 시작은 미국 상원 론 존슨 의원이 주도했는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의 HHS,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죠. 그리고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이런 보건당국에다가 백신 안전성 정보, 예를 들면 파우치 박사 이메일 같은 거요. 이런 핵심 자료 좀 내놔라. 이렇게 여러 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중요한 신제품 내놨는데 안전 테스트 결과를 회사가 공개 안 하는 것처럼요. 공식 요청을 보냈는데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상원 소위에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강제로 자료 내라고, 그러니까 소환장까지 발부하기 이른 겁니다. 소환장까지요? 상황이 꽤 심각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흥미로운 지점은요. 미국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먼저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네, 2021년 초, 그러니까 한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요. 이스라엘 보건부가 미국 CDC랑 FDA에 연락을 한 거죠. 우리나라 젊은 층에서 화이자 백신 맞고면서 심근염이나 심낭염 이런 사례가 눈에 띄게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 신호 있는데요 하고 미리 알려준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CDC 관계자가 이스라엘 쪽에다가 그럼 그 백신 안전성, 특히 사망 사례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좀 비공개 회의에서 공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비공개 회의요? 네, 백신 안전성 기술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유해달라고 했고 이스라엘도 동의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정리해서 발표용으로 공유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백신 2차 접종 후에 심근염 발생률이요. 1차 때보다 거의 10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10배요? 네. 1차는 100만 명당 1.1명 정도였는데 2차는 100만 명당 11.7명. 거의 10배죠. 그리고 접종하고 30일 안에 사망한 사람이 48명 보고됐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 중에 42명은 열흘 안에 사망했고 14명은 60세 미만이었고요. 잠깐만요. 2차 접종 후에 10배나 높았다. 이건 진짜 무시하기 힘든 숫자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바로 공식적인 경고나 이런 게 안 나왔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거죠. 미국 CDC 내부를 보면요. 2021년 5월에 이미 심근염 위험 알리는 공식 경보, 그러니까 HAN이라고 하거든요. 보건경보 네트워크 알림. 이거 초안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발표는 안 했습니다. 초안까지 만들어 놓고 발표를 안 했다고요? 아니 왜요? 이유가 뭐래요? 그 대신에요. 임상적 고려사항 이런 제목으로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올리긴 했는데 처음 논의됐던 거 있잖아요. 최소 3개월은 격렬한 활동 좀 제한해라. 이런 구체적인 권고는 쏙 빠졌다고 합니다. 뭔가 좀 축소된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내부 회의에서는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VARS라고 하죠. 거기서 젊은 층 심근염 신호가 잡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의록 보면 YES라고 답한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경보 발표에 대해서는 이거 발표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 불안해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식의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비유하자면 회사 내부에서는 제품 문제점을 알면서도 소비자한테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괜찮다고만 말하는 그런 상황.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좀 이상한 건 같은 시기에 백악관에서는 백신 접종이 우리를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최선의 예방책은 백신이다. 이런 질의응답 자료를 막 배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사하는 쪽에서는 이걸 그때 이미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었고 백신 장단기 영향도 불확실했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심지어 기만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네. 백악관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냈지만 정작 그 근거나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도 드네요. 그리고요. 의혹을 더 키우는 게 뭐냐면 그 정보 공개 청구요. FOIA.
그걸로 어렵게 받은 관련 문서들 있잖아요. 이메일, 보고서, 회의록 같은 거. 이게 엄청나게 편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까맣게 칠해진 거죠. 막 검열 삭제처럼. 아, 그 까맣게 줄 그어진 거예요? 네, 중요 내용은 다 가려놔서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CDC랑 이스라엘 보건부 관리 사이에 오간 이메일 같은 거요. 외국 정부랑 소통한 내용인데 이것까지 기관 내부 심의 과정 보호라는 이유로 가려버린 건 좀... 아니, 그건 진짜 중요한 계약서 내용 다 까맣게 칠해놓고 자, 확인하세요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네, 핵심 정보가 빠진 셈이니까요. 결국 이런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우리가 접하는 공식 발표를 과연 얼마나 믿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결국 팬데믹이라는 정말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백신 안전성 정보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특히 투명성이라는 가치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백신 자체의 효과나 안전성,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과학적 판단과는 좀 별개로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과연 충분히 그리고 솔직하게 공개되었는가, 이게 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우리 모두 한번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혹시라도 대중의 불안감을 키우거나 백신 접종을 망설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더라도 보건당국은 어디까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 또 뜨거운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눌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